성일광 교수님을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제가 밤에 잘 준비를 하다가 뉴스를 틀었더니 이란에서 정말 난리가 나가지고 긴급하게 네. 요청을 드렸는데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이거 하야 선언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정말 끔찍한 성명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대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와 친한 우리 박현도 선생님도 상당히 기대를 하셨습니다. 혹시 아주 중요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기존의 입장은 계속 유지하는 시위자들 중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메네이가 긴급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나 이란의 군이 아니면 경찰이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란 국민들을 총칼로 억압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란을 제어할 수도 있다. 이란 국민들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금 미국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잘 하시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일이나 잘 하시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렇게까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고요. 결국 이 메시지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란 국민들의 강력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지금 12일째, 13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집권 세력은 굳건히 반정부 세력, 특히 이란 쪽에서는 계속 하는 얘기가 이 반정부 시위가 뒤에서 누가 배후가 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지위를 더 격하게 하고 있고 혁명 정부를 타도 전복시키려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뒤에 있다고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 세력들을 잡겠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긴급 담화였습니다. 저도 긴급담화 내용을 봤는데 시위대를 어떤 경제난이나 어떤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시위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폭도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사주에 의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경 진압하고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 인식 자체가 시민들의 불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지금 화면에 있는? 네, 뭐 100% 그렇지는 않고요. 초반에는 인정하는 담화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테헤란에 있는 가장 큰 그 빅 바자르, 즉 가장 큰 상인 저거 바자가 있죠, 바자르, 즉 오픈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헤란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상인들이 반정부 시위에 동참을 했는데 시장 상인들은 원래 친정부 성향이 강해요. 웬만하면 이렇게 반정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물건을 떼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상황이, 경제 상황이. 자, 그렇다 보니까 시위에 동참하니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시장 상인들이 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는 문제 없다. 폭력시만 안 하면 괜찮다. 시장 상인들은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한다. 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 상인들 말고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자들 중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군이나 진압하는 경찰이나 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폭도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고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처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지금 시위대들에게 불을 끼얹는 불이 음. 난데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수님, 이게 여태까지도 강경 대응을 정부군에서 해왔지만 약간 눈치를 보거나 좀 어떻게 유화책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네, 하메네이가 사정없이 진압하라라는 발표도 했지만 네. 제가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오늘 지금 이란에서 모든 인터넷을 차단하고 어떤 통신망을 외부와 차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위대들을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학살할 수도 있는 강경 진압하기 위한 준비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지금 집권 세력이 지금까지 12일, 13일 차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 사망자가 35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만약 이미 이 강경 진압을 며칠 전부터 했었더라면
사망자가 훨씬 늘었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혁명수비대나 바시지나 이란 집권 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진압 군들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제부터,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부터 인터넷이 모두 셧다운이 거의 됐고요. 전 지역에서 아마 셧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선 전화선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랑 관련 뉴스들이 거의 지금 특별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보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란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을 셧다운했다는 것은 강경 진압으로 가는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혁명수비대 즉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진압부대 중에서 가장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를 투입한다 할 것이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아직 했다라는 보도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강경 진압을 시작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을 셧다운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지금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경 진압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박현도 교수님 영상이 저희 웅달 책방에도 하나 올라갔는데, 댓글에 제가 하나, 지금 이란 현지에 계신 분 같은데, 아들과 따님이 테헤란에 지금 있습니다. 이란 네, 테헤란에. 근데 어젯밤부터 인터넷이 끊겼고, 어제부터 테헤란에도 군인이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네, 많은 네,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현지의 따님과 아드님을 두신 아버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네. 인터넷이 지금 차단되고 통신이 차단돼서 정확하게 군이 투입됐는지 뭐 어떻게 얼마나 사상이 있는지 시비던 어떻게 하는지 외부에서 지금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어떻게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지금 톡으로 올리신 건데 다른 분들은 이란 현지 분들은 지금 인터넷이 안 되면 이 소식을 지금 밖으로 알려줄 수단이 아무것도 없죠. 언론사들도 보도가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무선 통화인데 무선 통화는 지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선 통화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아, 결국 무선 통화는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언론사 그 이란 관련 보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인터넷이 셧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타링크를 뿌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일부 지역에서 뭐 인터넷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링크를 뿌린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교수님 지금 여태까지는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하메네이가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폭도다. 네네네 네네 강경 진압하겠다. 그러면은 네. 정부에서 지금 이게 인터넷을 끊었다는 건 외부와 연결을 차단하고 이제 나쁜 소식 안 나가게 하고서 강경 진압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사상자가 지금 35명 수준이 아니라 막 수천 명으로 막 불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과거의 예를 수천 봤을 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망자가 35명에서 몇백 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메네이의 이 발언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진압을 하겠다, 특히 폭도들을 향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혁명수비대를 지금 투입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성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강경 진압은 하지만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 진압군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가 지금 투입이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아까 그 톡으로 보내오신 분은 아마 군인들이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군인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혁명수비대가 들어가서 정말 실탄을 사용해서 진압을 했는지도 지금 확인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근데 인터넷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관련 보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정말 확인할 길이 없네요. 실제로 이게 아직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고 지금 현지 정보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100%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진압군 쪽에서 정부군 쪽에서 기관총 실탄을 발사했다. 수많은 네네.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다음에 시위군들이 국영방송사나 원자력 시설에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다음 뭐 네네. 게릴라전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100%알 수는 없지만 네네.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이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단 게릴라 전은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어요. 시위대들 어, 중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압군 혹은 뭐 진압 경찰들과 교전이 일어난 지역도 있고 음, 핵시설은 아니지만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암모니아 생산 시설, 은행
그다음에 또 다른 시설들에 대한 방화가 있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테헤란 북부 쪽에서 큰 폭발이 있었고 거기 아마 암모니아 공장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혁명 지금 현 집권 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군사 시설이라든지 특히 은행 같은 거 멜랏 은행은 혁명 수비대가 많이 사용하는 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써 은행들을 집중 공격하는 방화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팩트인데 실제로 지금 환경 진압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관총이라든지 아니 뭐 탱크가 투입이 됐다든 전차가 투입됐다 이런 보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는 시설, 군사 시설 혹은 은행 같은 걸 공격을 방어를 시위군이 했으면 산발적으로 뭐 반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뭔가 군이 투입됐다, 뭐 학살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아직 안 그건 확인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미 벌써 사망자는 나왔어요. 음, 어제까지만 해도 35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된 지가 하루가 더 지났기 때문에 사망자는 이미 50명을 충분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요. 음, 그렇다면 이제 실탄은 이미 사용됐다는 것이고 다만 이것보다 더 강경하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 좋습니다. 그럼 이게 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금 강경 진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지침이 바뀌었는지 조금 더 며칠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그럼 주변국들의 반응과 또 특히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 주변국들의 반응,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이어서 이야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